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10분 되셨으니까. 제가 줌을 연 이유가 전에 줌톡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얼굴 보고 화상 카메라 보고 연결을 했었는데 줌 사용법을 모르시는데 줌으로 토크 연결을 하니까 뭐가 어디에 있는지 더 모르겠다 하세요.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려고 합니다. 줌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세요. 괜찮으니까 나가셔도 되고, 이 줌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제가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본인께서도 이걸 들으시면서도 본인 PC나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나 태블릿 있으시면 설치하시면 되세요. 설치하면서 같이 본인의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줌을 사용하실 때는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돼요. 구글 계정은 휴대폰 제일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휴대폰에서도 구글 계정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계정, 휴대폰 번호가 구글 계정이신 분도 있어요. 그분을 쓰셔도 되고 그 번호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줌용으로 사용하실 뭐 구글 계정을 하나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줌을 설치를 해볼 텐데 제가 PPT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네, 두 번째 여기 크롬에서 줌을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대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있죠? 크롬 하고요. 여기에서 위에 주소창 입력하셔도 되고 아래 부분에 검색하셔도 되세요. 줌이라고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네, 줌 회의 줌이 나옵니다.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따라오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시면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리소스라고 나옵니다. 이 리소스를 클릭하셔서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상도 부분은요, 유튜브 화면 자체에 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해상도를 조금 높이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해상도 설정을 720p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1080으로 잠깐 높여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제 화면에서는 화질이 1080으로 전송이 되게끔 화질을 약간 손을 봤어요. 네, 나머지는 본인들 그 화면을 터치하시거나 혹은 컴퓨터로 사용하시면 화면을 눌러보시면 아래에 설정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화질을 선택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줌 회의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는데 여기 버전 5.4.3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버전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므로 줌을 설치하셨다 하더라도 새로운 버전으로 자꾸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단 먼저 학생용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줌 수업을 우리 선생님들이 줌을 개설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 구글 크롬에 회원가입은 안 해도 됩니다. 로그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줌 클라이언트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PC든 노트북이든 아이패드든 갤럭시 탭이든 어떤 모바일 기기에서든 이 줌 클라이언트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줌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들어와 있고요. 리소스를 누르시고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저는 지금 창이 열리는데 보통 분들은
왼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에 여기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뭔가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설정을 바꿨어요. 잠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점 3개 있는 부분이 크롬 설정 부분입니다. 누르시고 여기에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끔 고급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를 보시면 위치를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을 체크를 해놨어요. 활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이 따로 하나 뜨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비활성이 되어 있으면 왼쪽 아래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내가 어디서 저장할 건지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회색 비활성을 한번 해볼게요. 네, 비활성하고 그대로 다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자, 왼쪽 화면 아래에 뭔가 나타나죠? 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줌이 나옵니다.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꺽쇠 부분을 눌러주면 폴더 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폴더 열기를 선택하시면 현재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다른 다운로드가 있어서 약간 가리려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줌 인스톨러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된다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네, 줌 클라우드 회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뒤에 있는 화면은 닫겠습니다. 네, 인터넷 창도 닫아주시고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되면 학생들에게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회의 참가를 눌러주십시오. 회의 참가를 눌러주시면 회의 아이디와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 아이디는 선생님들의 회의 아이디입니다. 저는 어떤 회의 아이디를 했느냐? 학교에서 이 줌 수업 연수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학교 거를 좀 빌렸습니다. 잠시. 그래서 빌려서 제가 이걸 돈 받고 뭐 다른 분들에게 수업을 뭐 공유하는 목적은 아니라서 학교 걸 잠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회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의 아이디 부분에 708-601-4775 입력을 하고 아랫부분에 이름 부분은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학년반 번호 뭐 6학년이면 6학년 뭐 7반 67 학년반 그리고 번호가 두 자리 뭐 30번이면 30번 6703서 홍길동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가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름 대신에 닉네임을 썼습니다. 참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현재 회의 암호 입력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회의 암호 입력에 1004. 네, 회의 암호는 제가 직접 설정한 겁니다. 마찬가지 선생님들께서도 이따가 설정하실 때 이 부분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위에 있는 회의 아이디는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줌에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회의 참가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방금 어떤 소리 들으셨죠? 제가 지금 오른쪽에 노트북을 연결을 했거든요. 노트북에다가 회의를 개설을 해놨어요. 개설을 해놓고 데스크탑 PC로 제가 지금 로그인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화면이 나오면 지금 회의를 연 상태입니다. 연 상태라서 다른 분이 이제 로그인을 하면, 제가 승인을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소리가 몇 개 들리네요. 다른 분들도 지금 따라하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네, 제가 그럼 제 노트북에서 모두 수락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참가 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지금 PC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휴대폰이나 탭이나 다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시면 인터넷 전화라고 뜰 거예요. 지금 계속 로그인하고 계시네요. 네, 조금 기다릴까요? 혹시 인터넷 전화라고 나오시면 눌러주셔야 돼요. 인터넷 전화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를 눌러주신 후에 탭이나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다른 PC랑 여러 대를 켜놓고 로그인을 하시면 에코 현상이 나옵니다. 막 소리가 왕왕왕왕왕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어폰을 꼽아주세요. 모든 기기에 다. 그래서 마이크가 서로 이렇게 겹치는 것을 막아주시면 되세요.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라디오의 전화 뭐라 그러죠? 전화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전화 데이트 그런 것처럼 상대방 라디오 DJ가 청취자님 라디오 좀 꺼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 소리하고 라디오 소리하고 뭐가 파장이 맞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울링 현상, 에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어폰을 꼽아주시면 되세요. 무조건 모든 기기에 다 이어폰을 꼽아주세요. 그러면 그 현상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줌은 인터넷 환경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 환경에서 하셔야 되세요. 모바일 기기로 하실 때는 와이파이로 하시거나, 혹은 이게 와이파이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상태일 때는 랜 카드를 쓰시는데 직접 공유기에다가 직접 꼽아주세요. 선을. 이어폰을 꼽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접 로그인이 되신 거고요. 여기에서 사용자의 화면을 공유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만큼 지금 제가 열어놓은 창이 보입니다. 이걸 공유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으니까 화면이 두 개가 나타나는 거고요. PPT 화면을 공유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 PPT 화면을 다른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보고 계시죠? 이 호스트가 지금 저는 게스트로 참여를 했고요. 이 공유하는 화면을 넘겨주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직접 공유가 가능하게 저는 지금 풀어 놓았습니다. 실제 수업하실 때는 이렇게 공유를 풀어 놓으시면 안 되세요. 직접 선생님만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게끔 해야 되겠죠. 공유 중지를 눌렀고요. 이렇게 직접 로그인을 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학생의 화면일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이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보셔야 되겠죠. 줌 회의를 참석하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접속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개설하시고 나서 학생들에게 링크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회의 번호와 회의 암호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 설정도 본인의 이름이나 학년 반 번호를 입력해서 직접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강사의 입장에서
줌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저는 또 설정을 좀 잡아야 되겠죠. 현재 줌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내보내야 되는데 다른 몇 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셔가지고 참석을 하고 계시네요. 네, 참석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음속을 했더니 몇 분이 지금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소리를 못 들었어요. 네, 지금 화면 공유를 해보시면 화면 공유가 돼요. 제가 화면 공유 화면을 풀어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화이트보드 한번 기능 써볼게요. 네, 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카메라가 되시는 분들은 위에 카메라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다른 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요건 설정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다시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이크를 전부 음소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다른 분들의 마이크를 음소거 했습니다. 전체 음소거를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 내 화면에서는 현재 음소거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죠. 음소거 해제하실 때는 자, 이렇게 줌 화면이 나타나죠. 음소거 해제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음소거 해제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음소거 해제를 눌러주시고 말씀을 하시면 네, 상대방에게 말이 전달이 됩니다. 네, 음소거 다시 눌러주시면 음소거가 됩니다. 위에 얼굴이 보이시는 분은 카메라가 달린 걸로 로그인을 하셨기 때문에 네, 들어와지는 거고요. 자, 일단은 제가 다 내보내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학생용 이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참가자를 다 내보내겠습니다. 종료하실 때 이 회의를 선생님이 종료하실 때는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라는 걸 하셔야 되세요.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한꺼번에 모두 다 나가졌습니다. 그러면 네, 이 회의는 호스트에서 정지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줌이 나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줌을 어떻게 개설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PPT들은요, 네, 제가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고. 그래서 네, 줌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 후에 무엇을 눌러서 어떻게 눌러서 들어와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까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본인의 회의 아이디와 여기에다가 이름 부분에 학년, 반, 번호 해서 4자리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게 학생용 줌 사용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선생님의 줌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PPT는 이렇게 있습니다. 좀 많죠? 아마 이건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하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줌을 다운받으시고 설치하시는 것까진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회의 참가냐, 로그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로그인을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의 이메일 입력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줌 홈페이지에서 따로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줌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메일 계정을 쓰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연결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일단은 줌어스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줌 자체 내에서 여기 로그인 보시면 회원가입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하신 것을 로그인 해주시면 되세요. 며칠 전에 또 다른 분이 이게 결제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무료 버전이 아니니까, 무료 버전일 경우에는 40분간의 무료 시간이 제공이 되고 1대1 수업이면 24시간 무료 제공이거든요. 여러 명이 같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40분 제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유료로 24시간 계속 쓰실 수 있게끔 유료 결제를 하시는 건데, 결제는 여기서 결제하시는 거세요. 요금제 및 가격 책정. 네, 여기서 결제를 진행을 하셔야 되세요. 네, 저는 학교 거를 무료로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요. 줌 회의 앱 창에서 바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구글로 로그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계정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죠. 지금 로그인을 하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저는 비밀번호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화면이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줌 미팅을 여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줌 미팅을 열기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이 줌어스 창은 닫으셔도 됩니다. 이 화면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줌 수업을 시작을 하면 일단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게 관리하시기가 편리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PPT 화면을 띄워 놓으시고, 왼쪽으로는 저는 이렇게 줌 화면을 해서 누가 접속했는지 얼굴을 보면서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연결을 했고, 노트북에서는 어떻게 줌이 보이는지, 그리고 태블릿에서는 어떻게 줌이 말 그대로 보이는 건지, 내 PPT를 공유한 상태가 어떻게 보이는지, 휴대폰에서도 어떻게 보이는지를 직접 다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뒤에 여기 카메라가 이때는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 이때는 카메라가 없어서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방세하에 올려놨습니다. IV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화상 웹캠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꼽아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뽀사시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옛날 구형 휴대폰이면 카메라 자체의 화질이 안 좋아서 별로 안 이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최신 휴대폰이라서 뽀사시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뒤에 조명은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쌀 때, 할인될 때 득템했습니다.
조명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데스크탑 PC 있고 키보드, 마우스 기본 있고요. 태블릿 없어도 됩니다. 네, 조명 없으셔도 되고요.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비추시는 분들은 거치대가 필요하겠죠. 뭐 책상을 비춰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뒤에 배경 스크린이 제가 지금 방 안이니까 뒷부분은 네, 벽이에요. 벽을 해서 블루 스크린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게 해뒀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장비는 요거는 1200원인데요. 전 1700원에 구입했지 싶은데 요게 뭐냐면 휴대폰 이어폰이 핀을 하나 꼽는 건데 얘를 헤드폰과 마이크 둘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걸 4극이라고 그러는데 이어폰은 이 4극을 3극으로 바꿔주는 여기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거를 구입하시면 되세요. 하시면 일부러 헤드폰이나 뭐 다른 기기를 안 사셔도 되고요. 휴대폰 이어폰으로 네,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최신 노트북은 이거 하나만 꼽아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신 노트북을 구입하신 선생님들은 이거 변환 케이블이 필요 없이 요즘 휴대폰 이어폰이 다 인식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치대 있고. 저는 이어폰 대신에 귀가 좀 아파서 귓바퀴가 좀 아파서 예, 대신에 여기 무선 이어폰을 쓰고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을 쓰시려면 동글이라는 걸 구입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같이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예, 거치대 이렇게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어떤 제품이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잘 보고 본인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줌 설치하시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학생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세요. 자, 이 부분에서 로그인 부분에서 이제 강사용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정 선택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네, 비밀번호 입력을 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줌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라면 네, 계정을 만드셔야 되세요. 연결을 해 주셔야 되세요. 줌을 처음 사용하시는 거라면 계정 만들기를 눌러 주셔서 연결을 해 주셔야 하고요. 줌 화면이 나타나면 네, 이제부터 여기 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넘겨버리고 옆에 화면으로. 자, 여기에서 줌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왼쪽에 보시면 새 회의라고 나오는데 여기 버튼을 아래 보시면 비디오로 시작이 있고요.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여기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에 체크 표시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비디오로 시작에 체크 표시를 없애주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화면이 내 카메라 화면이 아니라 메인 화면, 줌에서 제공하는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계정으로 들어와 있는 여기 아이디는 좀 다르죠? 숫자가 아까랑 좀 다른 아이디입니다. 본인 거에 아이디가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 표시해 주셔야 되세요. 내 개인 회의 아이디 PMI 사용을 체크 표시해 주셔야 되세요. 이걸 체크 표시를 안 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되풀이 회의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제 경험담입니다. 분명히 저는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되풀이 회의래요. 그래서 이게 회의가 연결이 안 되져 가지고 네, 계속 되풀이 회의라고 나옵니다. 되풀이 회의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안 하시거나 혹은 진짜 회의를 개설 안 하셨거나 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새 회의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마찬가지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이 캠 화면이 안 나오죠?
이런 화면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비디오로 시작을 풀어볼까요? 네, 지금 제가 캠은 켜져 있는데 캠을 뚜껑을 막아놔가지고 제 얼굴 안 보이십니다. 네, 비디오 정지 눌러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로고가 이렇게 나오고요.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제가 지금 회의를 개설한 거고요. 선생님들도 개설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회의 설정하시는 걸 먼저 아셔야 되겠죠. 저는 종료를 할게요. 네, 여기 부분에서 전에 방세아의 어떤 글을 보니까 회의 나가기를 누르셔가지고 학생한테 호스트가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찾기 어렵죠?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회의 아이디를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위에 홈페이지 채팅 회의 한번 눌러볼게요. 회의 눌러보시면 내 개인 회의 아이디가 줌에서 정해줍니다. 네, 이건 무료 계정입니다. 유료 계정이 아니라 무료 계정이나 제가 알기로는 유료 계정은 회의 여기 아이디를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유료 계정은 산 적이 없어서 제가 유료 계정을 다른 사람 걸 빌려서 써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무료 계정에서 준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 초대 표시를 해보시면 이런 링크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링크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송을 해줄까요? 전송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 아이디와 회의 암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확대했어요. 네, 요거는 이따가 본인 걸로 사용하실 거니까 굳이 제 거를 모르셔도 됩니다. 회의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편집을 눌러보시면 네, 개인 회의 아이디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개인 회의 아이디는 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 것이고요. 암호는 여기 보시면 체크 표시되어 있죠. 네, 눌러지지 않습니다. 이건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자체에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암호를 1004. 네, 방금 암호 바꾸신 거예요. 처음에 암호는 숫자와 영어로 뭐가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걸 바꾸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대기실을 반드시 체크 표시해 주셔야 되세요. 내가 회의를 개설해 놓고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이들이 바로바로 들어와 버리면 아이들이 서로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실을 해 주셔가지고 복도에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비디오 호스트 켜기 끄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은 켜셔도 되고 안 켜셔도 되는데 여기 참가자도 마찬가지 카메라가 필요하면 켜야 되고 아니면 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네,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네, 암호 바꿀 수 있고 대기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줄게요. 네, 제가 비밀번호를 1004로 다시 바꿨죠. 여기 보시면 1004로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신다고요? 네, 네, 뿅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암호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홈페이지에 오셔서 새 회의를 눌러주시면 로그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디오로 참가 또 나오네요. 네, 눌러주시면 되고요. 회의를 개설하신 겁니다. 화면 공유를 이렇게 눌러보시고 화면 공유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내가 어떤 화면을 공유할 건지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을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공유를 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면 제 화면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요. 저는 화면을 약간 줌이 여기 오른쪽에 왼쪽 화면에 가 있었네요. 네,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모니터를 하나를 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PPT 화면에, 제가 지금 PPT 이 화면이거든요. PPT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세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학생의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말씀드린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내 PPT 화면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 PC 화면은 이렇게 중지를 하고요. 여기에서 종료 버튼을 눌러서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눌러주시면 네, 나가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처음 하셨으면 이렇게 메시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줌 회의 호스팅을 축하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처음 시도해 보신 거세요. 축하드려요. 처음 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약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줌 설정하실 때 저 혼자만 계속 떠들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채팅창에 잠깐씩 올려주세요. 뭐 대답이라도 네 라든지. 저 혼자 수업하고 있어서 제대로 전송이 되는 건지, 전달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건지 네, 의심스러울 때가 있네요. 자, 다음은요. 줌을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요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부분을 체크 표시 잘 해주셔야 되세요. 해야지 되풀이 회의 중입니다가 안 떠요. 네, 그걸 중요합니다. 자, 줌 설정하기 한번 볼게요. 지금 요겁니다. 저는 줌 PPT 많이 있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조금씩만. 자, 여기에서 줌 화면에서 설정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 설정 여기 있습니다. 확대 뾰로롱. 네, 이렇게 줌 설정 마지막에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뾰로롱.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네요. 요 마우스 포인터 여기 녹색 동그라미 따라다니는 거요. 네, 마우스 포인터를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따로 프로그램을 쓰고요. 마우스 자체를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 자체, 윈도우 기능 중에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를 설정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줌 설정을 잠깐 보면 여기에서 화면 아래에 보시면 더 많은 설정 보기,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줌어스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줌어스 홈페이지가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여기 하면은 닫을게요. 네, 약간 내려놓고요. 네, 줌어스 홈페이지가 열린 상태에서 네, 구글로 로그인을 저는 하겠습니다. 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됐고요. 네, 여기 제 계정으로 로그인 된 상태입니다.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세요. 그 계정을. 여기 보시면 바로 설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대기실입니다. 대기실 설정을 여기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암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암호 부분에 눌러주셔서 수정하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암호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었다고 나오네요. 네, 그리고 회의 아이디 암호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한 번만 클릭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신기한 것도 보여드려야 되나요? 짠! 호잇! 호잇! 아이고! 호잇! 호잇! 네, 요거. 네, 요 부분이요.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초대 링크에 암호를 내장합니다. 이 부분도 활성화 해주셔야 되세요. 비활성, 활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얘를 처음에 우리가 암호를 설정해 넣었기 때문에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링크 길게 오는 그런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아이디랑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될 수 있게끔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회의 아이디와 회의 암호를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기를 말씀드려요. 이 링크를 어떻게 카톡으로 전송해 주실 건가요? 학생들한테?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회의 예약 보시면 저는 예약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회의 예약을 하니까 막 좀 섞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설정을 해 두실 수 있는 분들은 회의 예약을 좀 하시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는 어떤 걸 개설을 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또 어떤 것을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네, 저는 회의 예약을 안 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의 비디오가 있는데요. 여기 저는 다 비활성화입니다. 호스트도 비디오를 꺼놓고 게스트도 비디오를 꺼놨습니다. 지금 현재 PC 상태이기 때문에 컴퓨터 오디오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호스트가 도착하기 전에 참가자가, 즉 선생님이 화면을 열었는데 학생이 먼저 들어와 있진 않아요. 이렇게 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고요. 전 지금 질문이 보이네요. 아이디와 비번을 문자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아이디와 비번이라는 게 회의 아이디와 회의 비번입니다. 내 계정의 아이디와 비번이 아니라 회의 아이디요. 9자리에서 10자리 정도 됩니다. 그 회의 아이디와 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밑에 회의를 예약할 때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 활성되어 있죠. 활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즉석 회의 시작할 때 회의 아이디 사용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은 채팅 참가자 부분은 여기를 비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 중인데 아이들끼리 서로 막 채팅해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속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업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채팅 부분은 다 비공개로 막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귓속말 같은 기능도 되기 때문에 나는 수업하고 있지만 아이들끼리 서로 비밀글, 비밀말처럼 해서 욕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요. 채팅은 반드시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 자동 저장 마찬가지. 그리고 누군가 참가하거나 나갈 때 소리로 알림 활성화해 주시는 게 낫겠죠. 만약에 누가 대기실에 들어오면 대기실에 들어왔다고 띠링띠링 메시지가 뜨면서 소리도 나오고요. 혹은 누가 종료가 됐어요. 잘못 눌러서 나가기 눌렀을 때 나가기 할 때도 나가기 소리가 들리면 누가 나갔네 하고 바로 뭐 학생한테 전화를 해서 너 나가졌어 다시 들어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소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 전송은 채팅창 화면에서 파일 전송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팅을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아마 전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건 테스트 안 해봤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은 파일 전송은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의 컨트롤 도구 모음 항상 표시 활성화되어 있죠. 화면 공유 중에 줌 창 표시 이 부분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화면 공유하는 도중에 줌 화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PT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PPT 화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줌 화면에 보여지면 안 되겠죠. 얘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화면 공유했던 부분이요. 제가 모든 참가자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10명이 로그인 되어 있다, 20명이 로그인 되어 있다. 그러면 그 20명의 학생 모두 자체가 자기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 학생이 화면 공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발표를 시킨다고 했을 때, 발표하는 화면 자료를 보자고 했을 때 1번 학생이 하고 있는 도중에 2번 학생이 화면 공유를 해버리면 2번 학생으로 화면이 안 바뀝니다. 네, 안 바뀌어요. 1번 학생만 계속 보여지는 건데 2번 학생은 또 자기가 열었다고 자기가 막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마이크도 안 열었는데 2번 학생이 막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화면 공유하는 이유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컴퓨터 과목 같은 경우에는 PC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의 PC 상태를 보기 위해서 화면 공유를 많이 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외 과목 선생님들은 화면 공유를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아니면 뭐 미술이나 예술 쪽에 뭐 공예 쪽 그쪽 선생님들이시면 카메라에 대고 한 거 작품을 보여줘 이렇게 보여주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공유 부분은 많이 써보셔야 되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리고 주석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네, 주석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용을 막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낙서를 합니다. 그래서 주석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주석은 사용 안 하시고 공유된 화면 자체 내에 이렇게 PPT 화면을 띄워 놓으실 거니까 거의 PPT 화면 상 안에서 PPT 기능 안에 이렇게 글씨 쓰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석은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아이들이 거의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주석은 설정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는 네, 설정을 하시는 게 괜찮아요. 말 그대로 화이트보드 칠판이니까 하얀색 칠판에다가 내가 필요한 PPT를 하다가도 약간 뭐 설명을 따로 뭐 하얀색 화면에서 하실 경우에는 화이트보드를 쓰니까 하시면 되겠죠. 원격 제어는요, 요거는 직접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원격을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학생의 PC에서 뭐가 선생님 뭐가 안 돼요 라고 할 때 1대1 환경 상태에서는 원격 제어를 하셔도 되세요. 1대1 환경일 때는 내가 상대방의 학생의 컴퓨터를 봐야 되니까. 근데 1대 다수일 때는 원격 제어를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다른 학생의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컨트롤하려면 무조건 그냥 그 학생을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선생님이 이거 내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뭔가 승인을 또 해줘야 돼요. 서로 상대방의 호환이 돼서 뭔가 승인을 눌러줘야 돼요. 그 화면 또 찾는데 또 난리 나요. 그래서 컴퓨터 과목 이 외의 선생님들은 원격 제어를 쓰실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원격 제어는 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격 제어는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회의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응이 뭐냐면 뭐 화면에다가 하트를 한다든지 뭐 웃는 얼굴을 표현하게 한다든지 그런 반응이 있는데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회의 반응은 그냥 아이들한테 뭐 목소리로 하든지 뭐 출석 부를 때 뭐 대답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발표할 때 뭐 한다든지 마이크나 또는 캠이 있으면 캠을 열도록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로그인할 때 자기 이름을 뭐 학년반 번호를 쓰고 이름을 로그인을 했는데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또 회의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회의를 들어오고 나서 입장하고 나서 이름 바꾸기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이름 바꾸도록 허용을 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허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 쓰시는 게 소회의실을 좀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네요. 우리 방과후 선생님들은 소회의실을 쓰실 일이 거의 없죠.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쓰세요. 왜 그룹으로 뭐 5명씩 이렇게 모둠이라고 하죠. 모둠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뭐 조장이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저는 소회의실은 우리 방과후 선생님들은 쓰실 일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소회의실 기능은 놔뒀지만 네, 비활성화 하셔도 됩니다. 네, 비활성화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상 배경 이미지요. 가상 배경 이미지. 저는 제 뒤에 이제 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책장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다른 책장이나 뭐 여러 가지 뒤에 뭐 보이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상 배경 이미지를 활성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게 접속을 하는 거니까 속도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배경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예. 지금 줌에 로그인을 했을 당시에 뭐 학생님이 10명 정도 이상이면 왜 버벅된다 그러죠? 인터넷으로 우리가 뭐 동영상을 보여준다 할 때도 좀 버벅대는 게 있어서 가상 배경 넣으면 또 더 버벅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비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상 배경 웬만하면 뒷배경을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얀색 천이나 혹은 뭐 전지 뭐 커다란 거를 이렇게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블루 스크린 뭐 좀 비싸던데요. 블루 스크린 비싸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전지 여러 장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판단해 주세요. 가상 배경 이미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카메라에서 움직일 때마다 몸도 막 잘리고 손도 잘리고 그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별로입니다. 가상 배경 이미지도 있고 비디오 필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줌 사용 자체 내에서 이렇게 웹 카메라를 봤을 때 조금 뽀사시하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새로 생긴 기능이 있어서 이게 스튜디오 기능이 있더라고요. 눈썹 그려주고 입술 그려주고 그런 기능이 약간 있더라고요. 이따 보여드릴까요? 캠을 열어야 되나? 그 다음에 여기 회의 웨비나에서 게스트 참가자를 식별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이것도 그냥 열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아랫부분은 그냥 네, 무시하셔도 되세요. 그냥 비활성화 해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회의 참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위에 기록. 네, 여기입니다. 기록에 보시면 요거를 회의 자체를 녹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스트는 참가자에게 현지 기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걸 녹화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네, 허용을 안 해야 되겠죠. 학생은 네, 녹화를 안 하게끔 네,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끄게 하시면 나도 녹화가 안 되세요. 네, 켜두셔야 되겠죠. 나도 녹화가 안 돼요. 내가 내 화면을 녹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 표시를 지워주시면 되세요. 참가자에게 기록 권한을 부여를 안 하시면 되세요. 상대방은 녹화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녹화가 가능하겠죠. 수업하고 있는 당사자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조금만 하려고 했더니 설정 다 가르쳐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직접 사용 안 해보시면 모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세요. 그래서 직접 써보셔야 되세요. 질문이 잠깐 올라왔는데 휴대폰으로 줌 링크 보내온 거요? 휴대폰으로 줌 링크 보내온 것을 노트북으로 하시려면 그 주소를 다 입력하시던지 아니면 휴대폰에 그 복사를 그 텍스트죠. 네, 줌 링크 온 걸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내 메일로 보내시던지 그래서 메일에서 PC 화면에서 메일을 여셔서 그 링크를 열어주시면 되겠죠. 네, 질문 해결되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다시 닫고 줌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줌을 안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 회의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죠? 자, 오디오로 참가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자, 한번 로그인을 해 볼게요. 자, 선생님들 본인 거 계정에 들어가셨으면 본인의 뭐 PC, 노트북, 뭐 휴대폰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가 있으시면 여러 가지를 한번 같이 테스트 해봐 주세요. 그래서 본인의 여기 왼쪽 위에 여기 녹색 요거 보이세요? 조그만 거? 짠. 요거 눌러보시면 본인의 회의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해서 본인께서 들어가시면 되세요. 다른 기기로.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저는. 회의 참가를 누르셔야 되고요. 회의 아이디 34 976 3835 이건 노트북 참가. 제가 아이디 잘못 적었나요? 534 참가. 제가 아이디를 잘못 눌렀나봐요. 암호 1004 회의 참가. 자, 그러면 뾰로롱 여기 보시면 제가 노트북님이 대기실에 입장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수락을 눌러줍니다. 노트북에도 캠이 없어가지고요. 제 얼굴을 못 보십니다. 이제 노트북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눌러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다른 분이 또 들어오시네요. 수락을 눌러주면 들어와지고요. 네, 줌 사용자라고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네,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 계정으로 들어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서 본인 걸 사용해 보셔야 되십니다. 네, 나가셨네요. 네. 자, 저는 지금 저와 노트북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4시간 무제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분이 더 들어오시면 40분 시간 제한 걸립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음소거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기 목록 단추라고 합니다. 이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 지금 마이크가 좀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핀 마이크가 따로 있고 웹캠 마이크도 따로 있고요. 무선 마이크라 그러죠. 무선 마이크, 이어셋이죠. 무선 마이크 쓰는 게 있습니다. 저는 15,000원짜리 무선 마이크 쓰는 것도 있고요. 무선 마이크는 네, 무선 마이크를 제가 지금 인식을 안 시켰거든요. 뚜껑을 열어서 무선 마이크를 하나 꺼냈어요. 무선 이어폰이라 그러죠. 무선 이어폰을 꺼내면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제 목소리가 딜레이 돼서 들려요, 지금.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제가 방금 여기 무선 마이크를 인식시켰거든요. 이렇게 무선 마이크가 인식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 무선 마이크는 마이크도 되지만 여기 스피커도 같이 되니까요. 스피커에도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업을 하시다가 선생님 목소리 안 들려요 하는 경우 있어요. 마이크 설정을 혹시나 안 했거나 혹은 스피커 선택에서 스피커가 좀 여러 개가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서 스피커가 다른 것이 되어 있으면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스피커 선택을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로그인 항상 하기 전에 오디오 마이크 여기 테스트를 항상 하시고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비디오 시작에 옆에 보시면 비디오가 지금 꺼져 있죠. 옆에 눌러보시면 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밑에는 휴대폰으로 이제 웹캠 기능을 쓰는 걸 연결했을 당시에 여기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비디오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 가상 배경 선택이 있고요. 비디오 필터 선택, 비디오 설정이 있는데요. 비디오 설정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비디오 부분이고요. 여기 참가자 보실 때 25명 이상이냐 49명 이상이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49 참가자를 선택을 하시면 한 화면당 제 발음이 좀 그렇네요. 한 화면당 그 보이는 학생 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거의 49명까지 하시면 힘들겠죠. 네, 한 15명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고급에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일반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부분 볼까요? 네, 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이 되죠. 볼륨이 너무 큰가 봐요. 얘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네요. 스피커 테스트 해보시고요. 제대로 들리는지 확인하실 때는 화면 공유도 여기서 설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채팅도 마찬가지 보실 수가 있고요. 전 지금 보시면 채팅을 설정을 안 해뒀어요. 아까 채팅 부분을 막아뒀어요. 그래서 여기 채팅 부분이 아래에 안 보입니다. 배경 및 필터 이렇게 나오네요. 제 화면이 나오고요. 네, 여기 가상 배경입니다. 뒷부분에 패키지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다운로드 하시면 가상 배경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가상 배경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움직이는 배경보다는 정지된 배경이 낫고요. 비디오 필터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얼굴이 보일 경우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는데요.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스튜디오 효과도 있습니다. 눈썹이 그려진다든지 콧수염이 만들어진다든지 입술 색깔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녹화할 때 여기 기록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네, 설정을 해 보셨습니다. 네, 나가기 눌러서 회의 나가기. 학생들은 회의 나가기가 되고요. 회의 나갔으면 나가지는 것이고, 네, 강사는 종료해서 네,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줌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